1940년 5월 10일 새벽, 유럽의 하늘이 열렸습니다.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의 전투기와 폭격기 수천 대가 벨기에와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세계는 전쟁의 새로운 형태를 목격하게 됩니다. 전격전 블리츠크리크. 번개처럼 빠르고 망치처럼 강력한 이 전술 앞에서 유럽 최강이라 불리던 프랑스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막강한 마지노선을 자랑하던 프랑스가 단 6주 만에 항복문서에 서명하게 된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패배의 기록 속으로 들어갑니다.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는 승리의 도취 속에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굴욕적인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 미국과 함께 전쟁의 승자였고 유럽 대륙의 최강국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너무나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140만 명의 전사자, 400만 명의 부상자. 프랑스 국토는 황폐해졌고 한 세대의 젊은이들이 베르댕과 손무의 참호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독일의 침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의 속에서 프랑스는 거대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1930년 앙드레 마지노 전쟁 장관의 이름을 딴 마지노선이 그것입니다. 독일 국경을 따라 700km에 걸쳐 건설된 이 요새는 당대 최첨단 군사기술의 집합체였습니다.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콘크리트 벙커, 회전식 포탑, 지하철도로 연결된 병영과 병원, 심지어 에어컨 시설까지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 프랑스는 이 철벽 방어선을 믿었습니다. 독일이 다시 침공한다면 제1차 세계대전처럼 참호전이 전개될 것이고 그 시간을 버티며 영국과 함께 독일을 압박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노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벨기에 국경은 방어선이 약했던 것입니다. 프랑스는 우방국인 벨기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곳에 대규모 요새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와 프랑스 사이에는 아르덴 숲이라는 광활한 삼림지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군부는 이곳을 통과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울창한 숲과 험준한 지형, 좁은 산길, 전차부대가 이곳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프랑스가 범한 첫 번째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1940년 5월 독일의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프랑스군의 규모는 결코 열세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은 약 340만 명, 독일군은 약 335만 명. 전차의 숫자도 연합군이 우세했습니다. 연합군 전차 3,000여 대, 독일군은 2,600여 대. 그러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독일군은 새로운 전쟁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인츠 구데리안, 에르빈 롬멜 같은 젊은 장군들은 전차를 기존의 보병 지원 무기가 아닌 독립적인 기동 타격 부대로 활용하는 혁명적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차 부대가 집중된 돌파구를 만들고 그곳으로 기갑사단이 쏟아져 들어가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보급로를 차단한다. 동시에 공군이 지상군과 긴밀히 협조하며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린다. 이것이 전격전 블리츠크리크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프랑스군은 여전히 제1차 세계대전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차는 보병 부대에 분산 배치되었고 느린 속도로 보병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부여받았습니다. 통신체계는 낙후되었고 지휘관들은 빠른 결정을 내리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군 최고사령관 모리스 가물렌 장군은 68세의 노장으로 여전히 제1차 세계대전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5월 10일 독일군이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침공하자 프랑스와 영국군은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정예 부대를 벨기에로 진격시켜 독일군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일군 총참모부가 의도한 함정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시선이 북쪽으로 쏠린 그 순간 독일 기갑군단의 주력은 남쪽 아르덴 숲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5월 13일 구데리안의 제19 기갑군단이 세당의 멘즈강에 도달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이곳에 2류 예비 사단만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독일 공군의 맹렬한 폭격이 시작되었고 슈투카 급강화 폭격기의 사이렌 소리가 프랑스 병사들의 신경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독일군은 멜즈강을 돌파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강을 건넌 독일 기갑부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데리안은 상부의 신중론을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서쪽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하루에 60km, 어떤 날은 80km를 달렸습니다. 프랑스군 지휘부는 독일군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통신은 두절되었고 보고는 혼란스러웠으며 명령은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전선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 독일 기갑부대가 영불의 협의 아부빌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10일 만에 프랑스를 가로질러 바다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로써 북쪽의 옆군 정예부대 40개 사단이 포위되었습니다. 벨기에로 진격했던 프랑스군과 영국 원정군은 고립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쪽의 프랑스 본토와는 차단되었고 뒤에서는 독일군이 압박해왔습니다. 북프랑스 덴케르크 항구로 몰린 연합군은 필사적인 철수작전을 시작했습니다.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이어진 다이나모 작전으로 33만 명의 병력이 영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장비와 무기는 해변에 버려졌습니다. 영국군은 살아남았지만 프랑스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6월 5일 독일군은 남쪽을 향한 최후의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파리를 향한 진격이었습니다. 이미 최정예 부대를 잃은 프랑스군은 효과적인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6월 10일 프랑스 정부는 파리를 떠나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6월 14일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개선문 아래로 나치의 깃발이 펄럭였고 에펠탑에는 하켄크로이츠가 걸렸습니다. 빛의 도시는 점령자의 군화 소리에 짓밟혔습니다. 6월 16일 84세의 필리프 페탱 원수가 새로운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베르댕의 영웅이었던 그는 전쟁 계속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투 중지를 알렸습니다. 6월 22일 프랑스 대표단은 콩피에뉴 숲의 한 기차 객차 안에서 독일과 휴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1918년 11월 독일이 항복 문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객차였습니다. 히틀러는 22년 전의 굴욕을 같은 장소에서 대갚아준 것입니다. 5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정확히 43일, 6주 만에 프랑스는 무너졌습니다. 나폴레옹의 후예들,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유럽 대륙의 최강국이라 불리던 프랑스가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패배를 맛본 것입니다. 무엇이 이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였고 변화하는 시대를 받아들이는 자세의 차이였습니다. 독일은 새로운 시대의 전쟁을 준비했고 프랑스는 지난 전쟁을 다시 치르려 했습니다. 역사는 전진하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1940년 프랑스의 패배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럽 대륙은 히틀러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영국은 홀로 나치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결국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총력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6주간의 블리츠크리크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에 안주할 것인가?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 혁신을 받아들일 것인가? 1940년의 프랑스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